RX 스위프트 활용하기를 발표하게 될 최완복이라고 합니다. 예,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하이퍼 커넥트에서 iOS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페이스북 메시지나 이메일로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RX 스위프트 네. 작년에 들리시나요? 네. 작년에도 RX 스위프트 시작하기 발표를 했을 때 설문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이제 RX 스위프트 도입을 해서 사용하기보다 소식을 접해본 정도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최근 더 각광받고 있어서 꽤 많이 쓰실 줄 아는 상황이 알았는데 튜토리얼 뭐 돌려보신 정도 이런 건 좀 많겠구나 싶었는데 그건 꼭 아니었더라고요. 비교해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써보신 걸로 나오고 한 3분의 2 정도는 아직 써보시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꽤 많이 나아진 거예요. 작년에 거의 90%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설문하고 별개로 좀 이제 작년에 시작하기를 발표했으니까 이번에 이미 이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발표를 해보자 이런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지난번과 중복되는 게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왜 RX 스위프트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를 했어요. 왜 그랬냐? 어떤 분이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한 열흘 전인가 20일 전에 주셨어요. 작년 발표 때 조셨다고. 이번에 졸고 싶지 않으니까 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미리 해갈 수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해를 하도록 설명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최대한 이해가 가는 발표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제가 답글을 남겼는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마치 카카오톡 1이 없어졌는데 대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궁금하신 건 메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저희 페이스북 친구니까 페이스북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RX 스위프트 그럼 결국에 왜 쓰는 걸까요?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각광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쉽게 쓰기 어려운 이유는 또 뭘까요?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X 스위프트의 장점은 먼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높은 가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독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RX를 사용하면 코드 구문이 정의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즉 선언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한데요. 스위프트가 함수형 언어이기도 하니까 마치 선언형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지 않겠냐 싶겠지만 사실 UIKit과 AppKit 등의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RX 스위프트는 기존 프레임워크, RX 코코아를 통해서 기존 프레임워크를 감싸나 선언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 또 비동기 처리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까다로운 스레드 전환이나 KBO 델리게이트, 노티피케이션 등으로 분산된 것들을 혼용하지 않고 옵저버블로 모아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옵저버블은 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만 체크하면 돼서 유닛 테스트도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 장점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RX 스위프트에서 제공하는 RX 스위프트의 이그젬플에 들어있는 예제인데요. 이 예제는 세 개의 UI 텍스트 필드에 유저가 값을 넣으면 맨 아래 레이블에 합계를 출력해주는 예제입니다. 만약 기존의 방식으로 한다면 UI 텍스트 필드에 KV어로 밸류 체인지들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UI 텍스트 필드 델리게이트를 사용해서 값을 받아오겠죠. 변화되는 값을. 그리고 그 값들을 더하는 어떤 메서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값에 더해진 값을 UI 레이블에 넣게 될 것입니다. RX도 순서는 같아요. 텍스트 필드에서 텍스트 이벤트가 넘어오면 그 이벤트들 중 마지막 이벤트만 모아서 더하고 그리고 UI 레이블 텍스트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코드를 살펴볼게요. 이건 기존의 이제 코드고요. 보시면 이제 combine values에서 각각의 UI 필드에 있는 값들을 가져와서 파싱하고 인티저로 파싱해서 더하고 다시 텍스트로 변환해서 레이블에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뷰디드 로드에서 각각의 필드들을 옵저빙을 했죠. 밸류가 바뀔 때 combine value를 호출하게.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고 네, 이런 내용들 뒤에 해놨었네요.
네, 더하고 대입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RX 예제고요. RX 예제도 같아요. 같은데 이제 좀 생긴 것만 다른 거죠. RX 텍스트라는 이벤트들을 감지해요. 그리고 여기서 컴바인 레이티스트가 여러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합쳐서 다시 하나의 옵저버블로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에 그 파싱을 하고 더하는 것까지 해놨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맵 연산자를 통해서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전환하는 걸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인드 메서드를 통해서 UI 레이블의 이제 텍스트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가 좋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결국 뭐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왼쪽 게 나한테는 더 익숙한데.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서 기획자님이 와서 요구사항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통계를 넣어주세요라던가. 두 소스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해볼게요. 각 숫자가 입력되었을 때 보낼 통계를 넣는 중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두 메서드의 애널리틱스를 호출하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도 핸들 넘버라는 걸 만들어서 애널리틱스와 컴바인 밸류를 이제 넣게 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는 단순히 한 줄이 추가된 상황인데 왼쪽에는 일단 옵저빙이 되는 그 함수를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체된 교체된 함수에서 통계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합계까지 구하게 되는 거죠. 예, 이번에 3개 다 넣어봤고요. 왼쪽에는 좀 여백이 모자라서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통계도 넣지만 이번에 합계 통계도 넣겠다 하면 저기 컴바인 밸류 안에 이제 저런 식으로 넣어야겠죠. 만약에 컴바인 밸류를 좀 더 각각 메서드들을 하나의 목적을 갖는 메서드로 만들려고 하면 이제 또 쟤네들도 다 따로 뽑아서 아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도 처리해봤어요. 숫자를 적자마자 합계를 구하지 말고 3초 뒤에 구하라. 유저가 막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디바운스 3이라고 넣으면 3초 내에 온 이벤트들을 무시하고 마지막에 온 이벤트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기존의 방식으로 하려면 굉장히 긴 코드를 짜야겠죠.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그냥 얼마나 깔끔한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걸로. 사실 왼쪽 걸로도 잘 하시는 분은 있겠죠. 네. 근데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처럼 할 수밖에 없는 강제가 됩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좋은 이유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RX 스위프트를 또 안 쓰는 이유는 또 뭘까요? RX 스위프트의 단점입니다. 배우기가 힘들죠. 러닝 커브가 꽤 있어요. 디버깅이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가 쓰기 싫어합니다. 네. 일단 쓰기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위의 단점들 때문이에요.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디버깅이 어렵고. 왜 배우기가 힘드냐? RX를 이해하기 위해서 할 게 너무 많아요.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좀 알아야 되고 수많은 RX 오퍼레이터들을 알아야 비로소 쓸만해지고 그리고 이제 명령형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진 경우는 이제 선언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노력을 또 오랫동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그냥 iOS 개발만 해선 알기가 좀 어렵고 타 언어나 패러다임에 대한 추가적인 경험이나 공부가 필요한데 이것도 좀 배우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고요. 그리고 MVC 같은 익숙한 아키텍처보다 단방향 아키텍처, 좀 이따 이제 수열님이 발표하실 리액터 킷이나 MVVM 같은 새로운 아키텍처들에 대한 공부도 필요해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은 수많은 예제와 검색 결과가 있지만 RX는 아직 예제가 풍부하지도 않고 검색해도 쓸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디버깅이 어렵다는 건 지금 보시면 다 로그가 RX 스위프트인데 코드에서 에러가 날 경우 그것이 어느 이벤트에서 비롯됐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옵저버블의 조합으로 구성을 하면 실제로 벌어진 이벤트와 처리가 내부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스택 트레이스로 밝혀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동료가 싫어하고요. 예. 이게 러닝 커브도 꽤 있는지라 이제 팀 내에서 RX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나면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그럴 때 누군가 그 RX 도입을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쓰고 싶으신 분도 현업에서 쓰질 않으니 자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시간에는 좀 장점만 보고 달리실 수 있도록 RX 스위프트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블은 RX 스위프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옵저버블은 간단히 말하면 이벤트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옵저버블을 통해 그 전달되는 이벤트는 next, error, complete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next에 그 전달되어야 할 그 데이터가 같이 실려서 보내지고 error나 complete는 그 이벤트 전송을 종료할 때 쓰이게 됩니다. error로 이제 종료가 되면 이제 비정상적인 종료고요. 그다음에 completed로 종료되면 정상적인 종료가 되죠. 그리고 옵저버블을 구독하면 해지를 할 수 있는 디스포저블을 반환하는데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상기 예제로 돌아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예제 그대로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가로로 길게 그려진 선들은 시간축입니다. 그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 시간에 따른 그 흐름을 표현하고 있고 그 화살표가 시간의 방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이벤트 중에 그 넥스트에 해당하고 그 동그라미 내부의 문자나 그 숫자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쯤에 그 세로로 짧게 그어진 선은 이제 completed를 나타냅니다. 이제 그 이벤트가 종료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에러는 X로 표시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그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서 적지 않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combine latest라는 그 텍스트가 그려진 박스가 보이는데 박스는 오퍼레이터를 의미합니다. 각 옵저버블은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그 계속 데이터가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 옵저버블들이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 연산이 된 후에 그 아래에 있는 옵저버블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RX 마블이 나타내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 3. 옵저버블 스트림상에 그 넥스트 이벤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옵저버블들이 컴바인 레이스트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연산이 되면 그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문자를 숫자로 파싱한 후에 합계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 나온 결과는 숫자 6으로 나오게 되고요. 다시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숫자 6은 맵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다시 문자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변환된 게 저희 레이블에 이제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칸에 이제 저희가 이제 2를 6으로 바꿔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6이 추가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이 추가된 것과 이제 나머지 그 두 가지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합쳐서 합친 결과가 이제 10으로 나오게 되고, 네, 그 이제 세 번째 이제 또 저렇게 빈칸을 넣으면 빈칸에 대한 처리는 또 0으로 했으니까 또 이렇게 1 더하기 6 더하기 0이 돼서 7이 나오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값은 바꾼 적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함께 나올까요? 이게 그 combine latest라서 그렇습니다. 합쳐질 대상이 되는 옵저버블의 가장 나중의 값을 계속해서 참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RX 마블의 옵저버블을 이제 한번 봐봤고요. 그러면 이제 옵저버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타이틀에 선언형 프로그래밍을 위한 노력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예제를 통해서 그 옵저버블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게 그 선언형 프로그래밍을 위한 노력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 예제예요. 그 델리게이트 방식으로는 이제 다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선택하면 위에 이미지 뷰에 뿌려주게 되는 예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긴 뷰디드 컨트롤러 안에, 뷰디드 로드 그 안에 있는 메서드고요. 코드고요. 카메라 버튼을 탭하면 유저 이 피커 컨트롤러를 띄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택된 정보를 딕셔너리로 넥스트를 통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맵을 통해 UI 이미지로 변환하고요. 그리고 바인드 메서드를 통해 이미지 뷰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포저블을 디스포즈 백에 넣어서 후에 이미지 피커 뷰 컨트롤러가 메모리에서 해제되면 같이 해제되도록 했고요. 그 RX 방식으로는 이게 놀랍도록 간단하고 읽기 쉽죠. 근데 어떻게 UI 피커 컨트롤러에서 이미지 받아오는 작업이 이렇게 쉽게 처리될까요? 이게 플랫맵 레이티스트 내부에 옵저버블이 일단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네요. 첫 번째로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에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를 만들고 그거를 부모 뷰 컨트롤러에 띄우는 메서드인데요. 그리고 그 옵저버블론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 주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 인스턴스에서 did finish picking media feed info 옵저버블을 반환하는 코드인데 이 부분도 역시 새로운 옵저버블을 리턴하니까 그 플랫 맵을 사용했고 맵과 그 플랫 맵의 차이를 잠깐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 맵은 클로저 안에 그 넥스트 안에 들어갈 값을 리턴하고요. 그 플랫 맵의 이제 클로저는 그 옵저버블 자체를 리턴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옵저버블을 리턴한다는 것은 넥스트 이벤트 이외에 에러나 컴플릿도 리턴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간단한 설명은 그렇고요. 어쨌든 이 코드에서 유저가 선택한 이미지 정보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벤트가 몇 개 오건 간에 하나 받겠다고 take one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오퍼레이터는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UI 피커 컨트롤러 띄우고 UI 피커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넥스트 이벤트에 보내는 옵저버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좀 굉장히 코드가 많죠. 이게 이미지 피커를 띄우고 취소할 경우까지 이제 처리하도록 만든 옵저버블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만 보자면 일단 옵저버블 크레이트를 통해서 옵저버블을 생성하고 그래 어떤 옵저버블인지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에러가 발생하면 옵저버에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피커뷰를 띄울 그 페런트 뷰 컨트롤러가 또 없다고 하면 그냥 컴플리트로 끝내버리고 그다음에 모든 게 정상인 경우에 그 페런트 뷰 컨트롤러에 그 이미지 피커 뷰 컨트롤러를 띄우고 그 다음에 그 넥스트 이벤트를 통해서 이 이미지 뷰 컨트롤러가 띄워졌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미지 정보가 이제 어떻게 가져왔는지 이건 원래 델리게이트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X 코코아에 구현되어 있는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이제 인보크해서 이제 옵저버블로 만드는 메소드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약이 있는데 델리게이트 메소드가 그 리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리턴이 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고 리턴이 없을 경우만 이렇게 인보크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d finish picking media 그 인포를 메소드를 가로채 가지고 유저 인포의 타입을 확인 후에 옵저버블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위에 거고요. 밑에 거는 그 피커가 캔슬되는 그 델리게이트가 호출됐을 때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그래서 완성이 됐던 거고요. 그 만약 저런 옵저버블을 구현하지 않았으면 뭐 델리게이트 덕분에 어쨌든 RX를 써도 선언적이지 않은 코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먼저 UI 그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 띄우고 사진을 가져오는 것까지 하나의 옵저버블로 만들면 됩니다. 아까는 플랫맵과 테이크1을 통해서 플랫맵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 값을 가져왔다고 하면 유저 인포를 가져왔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이 피커 뷰가 한동안 이벤트를 주지 않고 있다가 유저가 뭔가 선택을 하면 그때 이벤트를 날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딕셔너리가 굳이 UI 이미지로 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미지만 쓸 걸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좀 더 직관적인 모습의 코드가 됩니다.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에서 선택된 사진을 가져오고 이미지 뷰에 뿌린다. 단순히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죠. 물론 내부적으로는 많은 구현을 따로 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그 기획자가 언제 어디서 통계를 넣으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유연하게 그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언형 프로그래밍을 위한 노력 두 번째. 이거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데요. 그 UI 그러니까 요소들의 속성들은 옵저버블 또는 또 옵저버 혹은 둘 다로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타입들이 있어요. UI 바인딩 옵저버, 컨트롤 이벤트, 컨트롤 프로퍼티. UI 바인딩 옵저버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퍼티 세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에러가 입력되면 안 되고 무조건 메인 스레드에서 돕니다. 저희가 메인 스레드에서 호출하지 않아도 메인 스레드로 가서 돌아요. 그리고 이것도 코드로 잠깐 볼게요. UI 이미지 뷰의 이미지 프로퍼티인데요. 보시다시피 UI 바인딩 옵저버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뷰에 이미지가 대입되도록 선언된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밑에 두 번째 메서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UI 바인딩 옵저버의 내부인데요. 그 선언부 위에 보시면 UI 엘레멘트가 그 바인딩 클로저하고 함께 할당된 게 보이고
전달받은 객체는 전달받은 이벤트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벤트가 들어오면 아까 넥스트하고 에러하고 컴플릿 있다고 했죠. 넥스트인 경우에 그 바인딩 그 클로저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 그냥 에러인 경우에는 그냥 에러 내버리고 컴플릿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UI 바인딩 옵저버고요. 지금은 일단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반드시 쓰실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저도 느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계속 할게요. 컨트롤 이벤트예요. 게터 역할을 하는데 그 초기 값하고 에러를 보내지 않아요. 그 completed는 그 메모리가 해지될 때만 호출이 되고 그다음에 메인 스레드에서 마찬가지로 UI니까 메인 스레드에서 돌죠. 그 UI 프로퍼티를 위한 RX 타입 중에 컨트롤 이벤트는 이제 그 옵저버블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초기 값하고 에러를 보내지 않는다요. 이거를 나중에 알고 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유발할 버그가 보통 이런 차이를 모르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UI 용도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해지된 시점을 수동으로 디스포즈 할 수 없어요. 이 디스포즈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해지될 때 함께 해지되도록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UI용이라서 내부 메인 스레드에서 돌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많이 보이는 예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UI 버튼 rx.tab 그게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은 컨트롤 이벤트의 터치 업 인사이드를 그 터치 업 인사이드 옵저버블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럼 컨트롤 이벤트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저기 보시면 옵저버블 크레이트로 위에 뭐 크레인만 보세요. 그리고 저기 컨트롤이 없을 경우에 컴플릿 보내고 그냥 컨트롤 타겟에서 이것도 뭐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 컨트롤 타겟에서 해당하는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걸 가져와서 옵저버한테 넥스트 이벤트로 보이드를 보내줍니다. 그럼 보이드가 발생하고 그걸 받는 쪽에서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컨트롤 이벤트 구현은 옵저버블과 거의 같고요. 위에 보시면 그냥 옵저버블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옵저버블에 서브스크라이브 하게 돼 있고요. 몇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건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그 내용이네요. 그리고 컨트롤 프로퍼티 이건 그 두 개를 거의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게터로서 그 컨트롤 이벤트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얘는 스테이트풀하고 초기 값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RX 이그젬플에서 마땅한 걸 찾지 못해서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소셜 미디어에서 흔히 사용하는 라이크 버튼이 이제 그 좋은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먼저 컨트롤 프로퍼티 안에 소스와 바인딩 옵저버 두 개를 구현했는데 소스가 이제 옵저버블이에요. 그 옵저버블은 이 버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버튼처럼 구현을 했는데 버튼이 선택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선택돼 있으면 observable just true를 보내고 아니면 false를 보내고 버튼이 나도 모르게 해제되었다 그러면 그냥 empty를 보내죠. 아무 신호도 안 보내, complete만 보내는 신호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getter를 정의한 거고 setter를 정의하는 거는 그 binding observer에서 selected 되고 tint color, 아이고 자꾸 전기가 오르네요. 네, 틴트 컬러가 뭐 셀렉트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라이크가 활성화되어 있냐 안 돼 있냐를 컬러로 지정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컨트롤 프로퍼티라고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rx. 뭐 옵저버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쓰시면 되고 뭐 읽어드릴 때는 그 갖다 쓸 때는 바인드 안에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프로퍼티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스포징. 이게 이제 옵저버블이 구독이 되면 디스포저블이 리턴이 돼요. 근데 이 디스포저블을 통해서 스트림을 계속 사용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실 수 있고 다 사용했으면 이제 그만 메모리를 반환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수동으로 디스포즈하는 방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뭐 그 서브스크립션이라고 이제 옵저버블 하나 생성했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난 일정 스레드 이렇게 슬립을 걸어서 일정 시간 지난 후에 디스포즈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원하는 때 어느 시점에 그냥 디스포즈 시켜버리는 거예요. 수동으로. 그런데 보통은 수동으로 관리하기보다 각 메모리가 해제되어야 될 시점에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그냥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정을 하고 맙니다. 먼저 위임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포즈 백이 있습니다. 디스포즈 백은 이 이벤트가 그럼 어디서 처리되고 어디서 사라져야 될 것인가 속해야 되는 그런 슈퍼셋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슈퍼 오브젝트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디스포즈 백이 있으면 이 이벤트에 디스포즈 백에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디스포즈 백은 예를 들어서 UIV 컨트롤러에 넣었어요. UIV 컨트롤러가 디이셔널라이즈 될 때
같이 알아서 해제되게 됩니다. 그 안에 넣었던 모든 디스포저블이. 그러니까 모든 이런 옵저버블들이. 이게 가장 편리하고 쉽고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잘 열심히 쓰시다 보면 다른 방법들이 생겨요. Take one. 아까도 그 UI 그 피커뷰에서 나왔었죠. 넥스트가 한 번 발생되면 그냥 스트림 종료돼서 해제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제돼요. 디스포즈 되죠. 근데 이걸 사용할 상황이면 사실 RX 코코아의 그 싱글이라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take until. 이거는 take until에 이제 들어온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 위에 이제 take until로 묶여있던 위에 애들이 다 이제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deallocated라고 써 있는데 이건 UI 뷰 예를 들어서 어떤 오브젝트가 deallocate 그러니까 해지될 때 이것도 같이 해지도록 만든 거죠. 단 그 디스포즈 백을 사용하지 않고 모종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take until로 그 해지된 시점을 같이 맞춰서 한정한 거예요. 좀 더 다른 응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것도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디버깅인데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디버깅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인 추적이 굉장히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어려운 경우가 많고, 뿐만 아니라 그 이벤트의 발생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지 그 오해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시다가 보면. 그럴 때 이제 옵저버블에 그 디버그 오퍼레이터를 추가해서 로깅을 하실 수 있어요. 위에 예제를 보시면 옵저버블에 디버그 오퍼레이터를 달아놨는데 각 파라미터로 그 메시지 그 뭐 레이블들을 달았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그 레이블에 따라서 이게 이 옵저버블이 subscribe 됐는지, 넥스트가 발생했는지, 에러가 나왔는지, completed 됐는지가 콘솔에 찍히고 디스포즈 됐는지까지 나와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엑스코드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브레이크 포인터를 찍어서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포인터 찍어 보셨나요? 브레이크 포인터 찍어 보면 거기서 이제 그 베리어블이 뭘 갖고 있는지 진짜 엉뚱한 걸 갖다 주거나 아예 안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로거를 찍어야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만약에 파악하실 때는 모든 옵저버블에 디버거를 달아서 보세요. 디버거를 달아서 보시길 바라고 어디에 한번 추가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탭 이벤트에 넣었어요. 탭 이벤트도 옵저버블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 UI 피커 컨트롤러에도 넣었고 그 다음에 플랫맵 안에 있는 그 did finish picker media with info에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또 외부에도 디버그를 넣었고 마지막으로 이미지로 변환되는 것까지 로깅을 했습니다. 이 로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먼저 이 화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저 두 개가 먼저 subscribe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것들은 아직 subscribe 되지 않은 상태죠. 왜냐하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버튼을 탭해서 누르게 되면 그 내부에 있는 이제 애들, 옵저버블들이 subscribe 돼요. 그러면서 그 넥스트 이벤트에 따라서 그 안에 미디어 인포 안에 있던 플랫맵에서 뭐였죠? 그 크리에이트 되는 게 이제 발생을 하고 먼저 크리에이트 하는 게 subscribe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이제 크리에이트 끝나면 또 넥스트로 그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를 보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커 컨트롤러에서 뭔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미지 인포를 보내주게 되고 그 보내준 거 이어서 그 UI 이미지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변환한 거 처리 끝났으니까 이제 해지됩니다. 디스포즈 되죠. 네, 이런 걸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 하실 때 무조건 많이 찍어보시고 계속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을 너무 믿어서 소스가 더러워서 디버그를 지우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계속 남겨놨다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충만할 때 그때 지우셔도 돼요. 네. 저는 제가 그런 많은 우를 범했거든요. 썼다 지웠다를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이쪽 부분 정도가 이제 제가 발표하려고 마음 먹었던 내용들인데, 근데 시간 관계상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준비했습니다. 그 RX 스위프트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원인 파악이 잘 안 되고 실수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2개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플랫맵하고 with latest from이에요. 이것은 어떤 다른 옵저버블의 결과의 조건부로 이제 옵저버블을 변형하거나 뭐 컨트롤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with latest from은 현 시점에 한정된 이벤트를 받아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탭과 플래그로 돼 있죠. 탭이 이제 플래그를 참조해서 결과를 내게 돼요. 근데 이제 with latest from에서는 플래그 이벤트를 한번 가져와서 반영하는 거고
플랫맵은 이제 현 시점에 반영된 플래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벤트들도 받는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플랫맵. 플랫맵에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잘 발생했어요. 이제 탭이 발생해서 onNext true로 실려왔죠.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10초마다 한 번씩 발생하게 해놨거든요. 10초마다 발생되는 값들이 계속 나가요. 내가 탭을 누르지 않았는데. 이게 흔히들 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옵저버블을 가져와서 쓸 때 제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가 막 돼요. 움직이고. 그게 이제 with latest from을 모르고 플랫맵만 썼을 경우 이제 그런 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개를 적당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 차이를 모를 때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제 latest from 보면 그 플래그가 계속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탭을 했던 그때의 값만 가져오고 이제 끝나버리죠. 네, 이런 걸 좀 잘 확인해서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스트와 쉐어를 이제 혼용하는 케이스예요. 이제 이제 쉐어를 좀 알았어요. 이제 쉐어를 알아서 이제 이거 콜드 옵저버블을 계속 호출할 때마다 또 호출되니까 이거 막으려면 쉐어를 써야겠구만 이러고 이제 생각해서 쓰시는데 처음에 이제 저스트를 2번 호출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넥스트로 헬로 rx 스위프트 이렇게 2번 잘 오죠. 그런데 쉐어를 걸었어요. 쉐어를 걸었더니 첫 번째에서 갖다 쓰는 애는 이제 헬로 rx 스위프트가 잘 왔는데 두 번째는 컴플리트만 오고 제가 원하는 메시지를 못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미 이벤트가 종료되고 쉐어는 마지막 걸 공유해줘요. 근데 컴플릿이죠. 마지막 이벤트가. 그래서 마지막 이벤트가 그러니까 저스트는 넥스트하고 컴플릿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쓴다고 해도 이런 게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스트를 쓰실 때는 쉐어를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퍼블리시나 뭐 여러 가지 이용해서 더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오늘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RX 스위프트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쓰는지 이해하셨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남기지 않았던 거예요. RX 스위프트를 꼭 써야 하나요? 여러분 이거 꼭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